여기에 있는 네, 그러면 사람에게서의 일렉트리컬 커런트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임페던스 값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휴먼 일렉트리컬 커런트에 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잖아요. 생각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특징이 좀 있을 수 있죠. 직렬로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직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제 생각에는 1초를 못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직렬 연결되면 아시는 것처럼 저항값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난리 나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저항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그 유명한 지방층이 있죠. 지방층이 전부 다 저항인데 그 저항에 전기를 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열이 나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부분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은 전류적으로 봤을 때는 병렬 연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몸을 흐르는 모든 전기적 일렉트리컬 커런트는 AC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except heart입니다. 심장만 직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온들이 있어요. 이온. 우리 뭐 포카리 스웨트 먹는 그 이온에 관한 이온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온인데 이온의 형태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온의 형태고 이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온은 아시는 것처럼 차지를 띠고 있죠. 포타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가의 차지를 띠고 있죠. 이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쫙 반응하면 이 차지를 띠고 있는 모든 이온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 몸에 주게 되면 전부 다 반응하는 그 이유가 우리 몸 자체가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헤테로제니시티를 갖고 있어요. 헤테로제니시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너무나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주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물, 단백질, 전기, 이게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컴포넌트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헤테로제니시티는 사실은 조직을 잘 보시면 근육이라는 조직도 있고 지방이라는 조직도 있고 뼈라는 조직도 있고 연부 조직이라는 조직도 있고 다양한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사람의 전류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임페던스 값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나 이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사람의 얼굴인데요. 굉장히 많은 수포가 올라와 있죠. 소위 말하는 화상을 입은 케이스인데, 이건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홍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외국의 어떤 환자가 어떤 시술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되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고주파 시술이었는데 시술을 받았더니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신마취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짓말이죠.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 화상을 입었다, 그거는 온당치 않고요. 무언가 과한 에너지가 의사에게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채로 환자에게 전달되어서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사에게로부터 환자에게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생긴 문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환자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현준 선생님께서 주신 케이스입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환자분 초상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턱 밑에 이런 푹 파여져 있는, 약간 네모난 모양으로 푹 파여져 있는 이런 화상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자국이 이렇게 나 있네요. 어떤 시술을 받았더니 이런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환자분들에게는 타격이 큰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를 오늘 임페던스 값을 공부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ly why does it happen? 이라는 말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저런 현상을 그냥 나의 잘못이니까, 의사가 잘못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의사 잘못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아주 굉장히 끔찍한 합병증을 보셨는데,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원인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과연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까? 첫 번째는 아까 그 두 환자들, 외국 환자 한 명과 한국에서 일었었던 그 환자들은 어떤 시술을 받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써마지라는 고주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FLX라고요. 최근에 나온 써마지의 신제품이죠. 나온 지 뭐 한 3, 4년 됐나? 4, 5년 됐나? 제 기억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3, 4년?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써마지 FLX는. 근데 이 써마지 FLX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까 같은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단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되어서 뭐 흠잡을 데 없는 기계이긴 합니다만, 전 예전에 있었던 써마지의 장비가 FLX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초반에 FLX를 처음에 썼던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부작용들 중에 저런 시리어스한 부작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없던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CPT하고 FLX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가 변했냐? 첫 번째, CPT에서 FLX로 변하면서 써마지의 그 핸드피스의 단위 면적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에너지로 넓은 공간을 우리가 에너지를 주게 됐죠. 두 번째로 바뀐 것은 임피던스 값을 오토로, 자동으로 임피던스 값을 체크를 매번 합니다. 샷 쏠 때마다, 예전에는 CPT는 처음에 쏘기 전에 여기 이제 테스트 샷을 쏠 때 한번 임피던스를 체크하고 그 사람의 임피던스 값을 하나로 인식한 채 얼굴 전체 900샷이면 900샷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을 했는데, FLX는 좀 더 인텔리전트해졌죠. 유능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똑똑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샷을 쏠 때마다 샷 초반에 저항값을 측정해서 내가 전류를 얼마를 보낼지를 결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토매티드
임페던스 매칭 시스템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샷을 쏘고 그 다음 샷을 쏠 때 이동해서 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에 저항값이 피부 저항값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매 샷마다 체크를 해서 전류를 일정하게 보내서 제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저항값은 계속 위치마다 변하고 있는데 전류값을 거기에 맞춰서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한 거죠. 써마지 입장에서는. 써마지 FLX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기계가 맞는데 이 기계로 바뀌었을 때 FLX로 바뀌었을 때 초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자동 임피던스 체크를 매번 하는데 이게 불안정하면 이게 신뢰 수준에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원인 incomplete matching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앞에서 보셨던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제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의사 니들이 컨택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꽉 돼야 되는데 제대로 못 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 주장은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써마지는 incomplete 컨택이 되면 샷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짝 누르면 샷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꽉 눌러야만, 너무 꽉 눌러도 안 나가죠. 적절히 눌러야만 에너지 값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까 그 사건은 이건 아닌 거죠. 써마지는 불완전하게 컨택이 되면 아예 샷이 안 나가게 돼 있는데 샷이 나갔다면 그것도 기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incomplete cooling 시스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써마지는 나중에 써마지 특집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쿨링이 잘 되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쿨링이 잘 안 됐다면은 그것도 역시 기계 결함이죠.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가장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바로 오토 임피던스 체킹하는 이 시스템이 미스매칭이 한두 샷 있었던 거죠. 기계 초반에. 최근에는 이 써마지 FLX를 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경험을 잘 못하세요. 못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유능해져서일까요? 물론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오토매칭 임피던스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된 거죠. 이제 써마지라는 회사가 안정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합병증. 다른 매 샷을 쐈을 때 다른 얼굴은 다른 쪽은 다 괜찮았는데 굳이 여기만 의사가 여기만 잘못 쏠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잘 쏘고 여기만 미워해. 막 환자 왼쪽 이중턱만 미워해. 그래가 여기만 화상을 입혀?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얼굴 전체에다가 전부 다 화상을 입혔어. 전부 다 컨택이 잘 안 되고 전부 다 쿨링이 안 됐어요. 그러기 어렵죠. 오토매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써마지 FLX가 얼마나 좋은 장비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비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임피던스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